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후 편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장. 발신인 최서연.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그 여자가 지은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돈을 달라고요? 남편이랑 바람 피운 그 여자가요? 20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지은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5평 아파트 15층.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이 집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거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지은 45세. 한때는 맑았을 눈빛이 이제는 깊은 피로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손질하지 않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집에서만 입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입니다. 탁자 위에는 법원 등기우편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미 뜯긴 봉투에서 하얀 서류 한 장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장. 발신인은 최서연. 남편 박민수와 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던 여자입니다. 지은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 하지만 지은에게 그런 일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2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지은과 박민수는 결혼 20년 차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매일 여기 오는구나. 응,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함께 준비하고 민수가 대학에 합격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은 재수를 했지만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혼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책임질게. 25세 민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3세 지은도 그 진심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작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어.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지은 쪽의 문제였습니다. 난임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이도 못 낳아주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누이의 말도 들렸습니다. 지은은 견뎌야 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감싸지도 시댁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엄마가 워낙 아들을 원하셔서.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결혼 5년 차, 난임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우리 그냥 둘이 살아요. 아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수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늘어났습니다.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승진도 해야 하고. 민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지은은 믿고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년 전 가을, 그날도 민수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회식했어? 응, 부장님이 사셨어. 민수는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에 섞여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민수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클릭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텔 이용 내역. 한 달에 서너 번씩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야근한다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입한 향수 16만 원, 지갑 45만 원, 목걸이 35만 원. 지은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민수는 그저 외식 한 번으로 때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참아. 민수의 변명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더 과거의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텔, 선물, 고급 레스토랑. 3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새벽 4시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라고.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지은은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051호. 화면이 켜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은이 본 것은 대화 목록에 여자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 지혜, 민지. 가장 최근 대화는 서연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끝나고 볼까요? 응, 7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알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오늘 선물 준비했어. 진짜요? 뭔데요? 만나서 줄게.
깜짝 놀랄걸. 오빠 최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갔습니다. 오빠, 주말에 제주도 가요. 좋지. 내가 숙소 예약할게. 아, 오빠랑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 지은은 그 주말을 기억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출장이라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열었습니다. 지혜. 오빠, 어제는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 생일인데 당연하지. 그 목걸이 너무 예뻐요. 매일 할 거예요. 그래, 잘 어울려. 민지와의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최소 3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민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어. 지은은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저녁 식사 후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 최서연이 누구예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요. 당신 휴대폰 봤어요. 서연이만이 아니죠? 지혜, 민지. 다 누구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옆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밖에서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카드 명세서 봤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알아요? 모텔비, 선물값, 식대. 우리 생활비 아껴가며 살 때 당신은 밖에서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끊을게. 전부 다 끊을게. 민수는 처음으로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자존심 강한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항상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끊을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혼하면 혼자가 됩니다. 45살 경력도 없고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절대 용서 안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회사 생활이 힘들었다고,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그래서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들어주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변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또다시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의 외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출장 가야 해. 1박 2일이야. 갑자기요? 응, 부장님이 급하게 지시하셔서. 민수는 그날 저녁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참지 못하고 민수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이번에 지방 출장 가셨나요? 출장요? 무슨 출장이요? 민수가 1박 2일 출장 간다고 해서. 아, 박 과장님? 출장 없는데요. 이번 주는 일정 없었어요. 전화를 끄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출장 어땠어요? 힘들었어. 회의만 몇 시간이었어. 그래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부산에 갔다 왔어. 그런데 회사 김 대리한테 전화했더니 출장 일정이 없대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또 거짓말했죠? 어느 여자랑 있었어요? 새로운 여자예요. 아니면 예전 여자예요? 지은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지난번에 끊겠다고 했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오해라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왜 출장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민수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그냥 숨길 게 있으니까 바꾼 거죠? 두 사람은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직 같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호텔 예약 확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부산의 특급 호텔. 1박 2일. 더블룸. 예약자 명단에는 민수와 함께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연. 서연이었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여자. 민수는 서연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혼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위자료는 1억 정도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 현재 재산 상황을 봐야 하지만 아파트 가치의 절반과 예금 등을 합쳐 2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는요? 불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짐을.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짐이에요. 나가세요. 지은아, 진정해.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내일 소장 접수할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는 없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이 저버린 거예요. 지은아, 제발.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오늘 밤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민수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2년 전 겨울 지은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최서연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연이 민수와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민수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연도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금방 알려졌습니다. 불륜 사실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 과장,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와이프가 이혼 소송 걸었대요. 최 대리랑 사귀었다면서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민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애는 차장 승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사팀장의 통보였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민수는 회사 근처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 20년 동안 쌓아온 삶이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연도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민수가 회사에서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저 바빠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민수는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나 지금 힘들어. 너라도 내 편이 돼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저도 소송당했잖아요. 5천만 원이에요. 저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오빠가 이혼 합의됐다고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혜, 민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는 한 번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호텔 체크인 기록, 이메일, 통화 내역, 증인 진술. 모든 것이 민수의 불륜을 증명했습니다. 피고는 5년간 최소 3명의 여성과 동시다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입니다. 지은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피고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지은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을 때도 견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 밖에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 생활비는 아끼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는 수백만 원씩 선물을 사줬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외도를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혼 합의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네. 지은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지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로 금 2억 원을 지급하라. 지은은 법정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서연과의 소송에서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최서연은 원고에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모든 소송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법원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판결 이후 민수의 삶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님, 이건 회사의 결정입니다. 사직서를 내시든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제가 20년을 다닌 회사인데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수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20년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야근하고 회식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3억 3천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대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민수는 고시원방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낯짝으로 전화했니? 내가 지은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된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민수 형, 그 일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시원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안주도 없이 그냥 마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인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일부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고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3억 3천만 원. 어떻게?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집 근처를 걸어 다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집 근처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첫 마디를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안해. 그 다음은 더 어려웠습니다. 정말 미안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편지지가 미안해라는 글자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말은 쓸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이유도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민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수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직 이혼은 성립 전이라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박민수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제 저녁 여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 지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말을 걸던 그 소년. 대학 졸업하고 청혼하던 그 청년. 결혼식에서 눈물 흘리던 그 남자.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유서를 받았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은 몇 명만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조문했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고시원방에 가서 짐을 싸왔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낡은 지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20년 삶의 끝인가요? 지은은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관 재형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많았습니다. 예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지은은 막막했습니다. 취직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45세, 경력 단절 20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뭐지? 이혼 소송은 끝났는데. 지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장. 발신인 최서연. 지은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원고는 2023년 8월 6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금 3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불법 행위는 원고와 망 박민수가 공동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책임 비율은 각 50%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 박민수에 대하여 금 1,500만 원의 구상권을 갖습니다. 망 박민수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가 해당 채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자신에게 그 외도 상대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건데 그 여자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최서연 씨가 부인에게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불륜의 책임이 최서연 씨 혼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박민수 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50대 5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500만 원이죠. 그런데 박민수 씨가 돌아가셨으니 그 채무를 상속인인 부인이 승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법입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배신당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합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항변할 여지는 있습니다. 신의칙 위반이라든지 권리 남용이라든지.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구상권을 인정하는 쪽이거든요.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항변하는 거죠. 신의칙, 권리 남용, 상속 재산 없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는 망인의 불륜으로 인한 1차 피해자입니다. 그런 피고에게 불륜 상대방이 다시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둘째,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권리의 남용입니다. 셋째, 망인에게는 상속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할 채무도 없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지은은 법정에 섰습니다. 서연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었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지은은 초라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평범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박민수 씨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정당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상권 문제가 아닙니다. 피고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1차 피해자입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불륜의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합니다.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는 박민수 씨가 살아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박민수 씨가 사망한 후에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박민수 씨 사망 직전이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기간이 없었습니다.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지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남편 박민수 씨가 남긴 재산이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많고 예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갚으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건 증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최서연 씨도 알면서 남편과 만났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증인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박민수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은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년 정도 알고 지냈습니다. 박민수 씨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하지만 이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왜 박민수 씨가 살아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얼마 안 돼서 박민수 씨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박민수 씨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재산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3천만 원이 제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10개월치 월급을 토해냈어요. 재판은 몇 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지은과 서연. 두 여자는 법정에서 계속 마주쳤습니다. 한 번은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언니.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지은은 지나가려 했습니다. 언니, 저도 힘들어요. 정말로요. 힘드시겠죠.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다 소송당하면 힘들겠죠. 저도 속았어요. 민수 오빠가 거짓말했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저는 사랑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 지은은 비웃었습니다. 귀여운 남자 유혹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유혹한 게 아니라 오빠가 먼저.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은 돌아섰습니다. 언니,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서연 씨가 취하하세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정당한 권리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지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완전히 진 건 아니었습니다.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돈을 줘야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판결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지은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 25의 민수와 23의 지은.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가 없어서? 시댁의 무시 때문에? 아니면 그저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남긴 게 뭐예요?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추억도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빚과 상처.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줘야 할 1,000만 원. 민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도 어떻게든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남겨진 것은 빛과 상처뿐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든.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다짐이 지은을 지탱하게 할 것입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배신이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남겨진 사람은 분노할 권리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칼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삼키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